네,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일단 불안불안하더니 12시 구간까지 오면서 굉장히 종목들의 손바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평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동력 부재 하나, 조정시 체감지수 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체감지수가 많이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여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략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동력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죠. 뭐 전일 미국 증시의 제롬 파월 이제 상원 증언에서는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조정시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체감지수가 원인이 있겠죠. 결국 지금 증시를 좀 많이 끌어올렸던 건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엔비디아 이꼴 AI 반도체 관련주들,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 뭐 저희도 HBM으로 묶이면서 많이들 갔죠. 근데 이제 그쪽이 좀 쉬는 동안에 반도체가 결국은 거기가 많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조정 딱 나올 때 후발주자들도 같이 쉬느냐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뭐 전일도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CXL을 유심히 봐야 된다. 어제도 관련 종목 언급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이제 불고 밀고 들어오니까 시가총액은 약하고 지수는 많이 못 끌어올리지만 체감지수는 좀 올라가는 구도. 그래서 후발주자에서 선택해야 된다. 놀림목 잡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인데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17,500포인트 지수 타겟팅은 우리 시청자분들 늘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를 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계속 고점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단순히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조정폭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7,500선까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전일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계속 이 시간대 강조드리는데 미국 고용 지표에는 함정이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은 불편한 과정이다. 산업의 크기를 잘못 측정한 과오류다. 이렇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좀 떨어졌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롬 파월 의장의 마음일 겁니다. 증시가 그만 올라야지만 소비가 좀 진작이 안 되면서 물가가 잡힐 터인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 불안불안하죠. 그만큼 미국 증시가 고용에 과오류가 있는 겁니다. 팬데믹 때 그 계약직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좀 부실하죠. 레귤러 정규직들 해고들은 계속 해왔던 과정이고 최근에도 진행했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증시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한번 이슈가 불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제 이제 대외변수 시나리오죠. 그리고 증시도 시장에 어제 금리 인상 없다, 중단한다, 금리 인하로 어쨌든 올해 들어간다. 이런 확정적 발언들이 지금 미국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봉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야간 선물 이제 왜 약세인 것이냐. 지금 야간 선물 차트인데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내일도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 고용의 함정 오류. 미국 시장이 뜨거운 고용으로 가느냐 완만한 고용 하락으로 가느냐. 완만한 고용 하락으로 가야 됩니다. 급격하게 고용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상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급락 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고 저가에 있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밀고 올라오면서 체감지수가 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되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이제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거는 알 수 없고요. 뭐 미국 증시 따로 국내 증시 따로 놀면 섭섭한 거고 같이 그래도 가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전문가 활동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하지만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 못 가고 미국 증시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럭저럭 잘 커플링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증시 상단에 관해선 국내 증시가 좀 답답한 모습.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가
의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 지금이 최종 금리다라는 어떤 인식, 거의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인식을 좀 보여주면서 103불까지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왔고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 1330원 아래로 지금 골인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연출된 것 같고 1300원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오랜만에 환율 차트 한번 보십시오. 환율 차트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400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한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각자 이제 원달러 환율 모습인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올해 지금 1300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단지 이제 하단권이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원달러 환율 모습인데 1290원입니다. 여기를 지금 올해 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 파트들 이제 기관 쪽에 좀 많으시죠. 좀 어려워 보이고요. 금리 인하가 2번 올해 지금 내지는 3번인데 여기 하단을 깨는 것은 내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모습 보시죠. 계속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2700선 뽑아 올리면 안 된다. 기술적인 거는 각자 좀 연마하시고 저는 기술적인 거 우위에 두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가 뭡니까 시청자분들? 시황이죠. 늘 시황을 먼저 앞에 두고 하는 거고요. 2700선으로 뽑아 올리면 지금의 수급의 본질은 외국인이다. 전혀 외국인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 올리지 않고요. 고점이 계속 내려오는 과정. 2600선까지 지금 내려올 분위기예요. 그래서 2600선 오면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고 2600선이 깨져서 2550선 언저리까지 오면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러면 요번 주부터 계속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내일 고용지표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다음 주에 내마녀의 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옵션 만기일도 있으니까 요거 일단 지수를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선정, 종목 선정 이렇게 탑에서 바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늘 국내에서 우리 개미들이 왜 90%는 돈을 잃고 10%밖에 못 버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버나 대중에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 모양, 캔들 남들이 다 보는 이런 걸 통해서 기술 연마도 하지 않고 노하우도 축적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텀부터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먼저 진입을 해버리니까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경기 사이클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의 우리 경기 위치가 어디냐 금리의 위치가 어디냐 탑에서 항상 바텀으로 내려오는 전략을 좀 펼치시고 역시나 지금 주도군에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제가 봤을 땐 소외주들 특히 의료기기, 의대정원, 피부미용 이런 쪽이 좀 부각될 공산이 큰데 놀림목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는 선별화 이쪽에서 공략해 보신다면 문제 없다. 지수는 지금도 동일하게 2550선까지는 열어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섹터부터 종목까지 차근차근 좀 공부해 가시면서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힌트를 또 종목별로 들어봐야겠죠? 섹터 3가지 오늘 어디서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저 PBR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 쪽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또 움직이고 있는 저 PBR 쪽도 함께 세부 공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반도체는 CXL 쪽이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한 줄 평 어떻게 해보실까요? 네, 후발자 주자 찾기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다음 섹터들, 그 다음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언급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보통의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장비 종목들, HTS, 영업이익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대중적으로는 내가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쪽으로 관련 내용이나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전문가가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그쪽으로 굳이 가실 필요 없고요. 내가 내 지식을 뽐내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벌고 수익을 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정리를 제가 뭐라 해드렸냐. 많이 알려진 증착이나 EUV나 정해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쪽은
눌림목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뭐 CMP, 게이시텍 이런 것들 쉴 때.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을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봤을 땐 장비, 뭔가 좀 하드웨어 쪽이에요. 처리 속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직관 요소로 좀 보게 되면 HBM이 지금 D램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드밴스 패키징이나 BSPDM 말고도 뭔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을 앞서갈 수 있는 정통 반도체는 이미 D램 가격 계속 고정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HBM하고 정통 반도체 D램 낸드는 결이 틀립니다. 그래서 낸드 시장은 하반기 가야지만 중국이나 모바일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CXL 쪽, 유로모픽 쪽을 좀 관심 둬보자 했는데 지금 유로모픽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는 CXL 쪽에 어떤 선점을 위한 본격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온디바이스 AI 이후에 지금 최대어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지금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박스권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막 이런 말씀 하세요, 가끔. SK하이닉스 잘 갔는데 삼성전자 왜 못 가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딱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삼성전자가 하반기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국면이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 구성표가 SK하이닉스보다 다르죠. SK하이닉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추하고 무만 팝니다. 디램하고 낸드만 팔다 보니까 직관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퍼포먼스는 좋아요. 근데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IT 가전 수요까지 살아나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의 HBM에서 약간 밀렸던 자존심을 구겼던 부분을 파운드리로 채우고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은 강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을 조금 집중하고 있는 구도, EUV 공정수 추가라든지 BSPDN이라든지 특히 CXL 부분, 이번 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뉴스플로우가 부각이 되고 한다면 삼성전 주가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무난하게 8만 전자 안착하고 9만 원을 향해서 달릴 거고요. 오늘 이제 이쪽이 쉬는데 후발주자 쪽에서 다 쉬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어제도 정리를 했지만 먼저 시세가 갔던 거는 네오셈이에요. 오늘도 갭으로 띄웠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갭이 지금 2번 띄웠거든요. 첫 번째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여기 좀 확대해드리면 여기 두 번째가 오늘 갭으로 띄웠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라인입니다. 상당히 위태로워요. 정리하고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약간 단계가 2단계 정도 있었던 거 엑시콘. 여기는 이제 대중 참가 단계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했죠? 여기를 갭으로 띄웠단 말입니다. 그죠? 갭이 메꿔지면서 그냥 내려왔어요. 물론 항상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술적인 건 통계학적으로 가능성이나 확률이 어디가 높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대 만들고 반등했죠. 오늘도 갭으로 띄웠습니다. 네오셈이 워낙 높은 단계고 시세 분출이 마지막 단계니까 엑시콘 쪽에서 조금 더 시세 반등이 도드라지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23,250원 시크프로. 그러면 이거 갭 메꾸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달려들면 무조건 손절매예요. 내가 손절을 잘 못한다. 이거 하시면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무기. 대한민국의 누구나 모두 다가 속도 빠르고 기술적인 거 완성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저처럼 김민주처럼 선취해서 스윙해서 주가 100%씩 낼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예요. 이 CXL 중에. 후발주자가 이제 시세 분출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약간 증착, 뭐 HBM 이런 거 좀 쉬어갈 때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되면서 유로모픽 CXL 가는데 CXL이 조금 더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오키스 전자하고 코리아 서킷가 남아있는데 이 오키스 전자는 사실은 조금 구미가 땡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람을 타고 네오셈이나 지금 그 엑시콘 여기가 시세 분출 단계라서 조금 피로도가 있다. 투심이. 그러면 아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공산이 큽니다. 지금 기술적인 위치나 이런 거는 코리아 서킷가 조금 더 잘 만들어진 모습 같고
단지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딱 여기 걸렸습니다. 2만 원부터 2만 1천 원. 여기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세가 계속 CSL 쪽으로 가니까 오늘 AD 테크놀로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더 높은 데로 간다. 오늘 44,650원까지 신고가 갱신입니다. 이제 보유자들이 어디까지 끌고 갔지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 중에 오늘 TCK 같은 종목들이 또 올라요. 부품 쪽은 제가 크게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부품 쪽으로 조금 고수분들은 TCK나 원익 QNC까지 이 시간에 추천드린 것까지 좀 집중해서 바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전략을 함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쪽에 좀 언급을 주셨던 AD 테크놀로지, 사실 전문가님의 좀 뭐라고 할까요? 딱 전문가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좀 4만 원 선을 이제 지지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일단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요. 그 4만원보다는 한 39,000원대 영역 레인지 범위 지지는 확실히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뭐 저의 트레이드 마커 같은데,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갈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 분석상 접근 요소는 안 나오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익절을 잡아가면서 이게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기술적인 조정과 추세가 유지되고 있느냐, 요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더 높은 데로 갈 겁니다. 단지 이제 신규 접근자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손절매 접근 단계죠. 2만 원도 놓치고 15,000원도 놓치고 막차 3만 원도 놓치고 3만 5천 원도 놓치고 4만 원대, 근데 이걸 사서 내가 수익을 먹겠다. 그러면 속도를 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기다리는 건 싫고 속도는 빨리 내고 싶다. 지금은 손절매 채우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슈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삼성 SDI 이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꼭 봐야 되는 섹터 같은데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과대 낙폭 반등은 셀부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오늘 가나 봅니다. 전략들 함께 알려주세요. 아마 이게 지금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중 챙겨가면서 하는 게 아마 경제방송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1% 잡고 있어요. SDI로 기필코 스페셜 원시간 팬들과 함께 AD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같이 수익을 내봤으면 좋겠고, 많은 종목들을 추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하고 EV 하는데 과대 낙폭 반등이 나올 때 결국은 수급 유입이 프로그램 매수까지 다 생각하실 때 어디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셀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알 것 같고, 오늘 뭐 모멘텀 타고 이제 인터배터리 관련주 부각이 됐는데 지금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셀 업체들이 이제 제품 출하의 어떤 기술력을 선보인 장이지 않습니까?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4695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대량 생산이 정말 불량품 없이 가능하냐? 공장 다 지어놨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도 했는데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삼성 SDI 46파이 지금 내년 초에 양산하겠다, CEO가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준비 다 끝났다는 거죠.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4680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SDI 46파이는 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건 LFP에 대한 것은 중국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 계속 감정 객관화 하셔야 돼요. 중국의 점유율 LFP를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가져와야죠. 저는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걸 왜 캐틀한테 줘요? 소비자의 니즈라 그랬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 차용된 차 타고 다닌다고 돈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시내 주행만 필요하다. 소비자의 니즈가 있으면 완성차나 기업들은 거기를 쫓아야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의 캐틀이 그걸 앞서가고 있으면 우리 삼원계 70% 80%, LFP 10% 20%. 요즘에 LFP 폄하하는 이야기들 쏙 들어갔습니다. 왜? 배터리 셀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되는 것을 배터리 셀 업체들이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3원계 있고 LFP의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시장의 니즈에 맞추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중국한테 자꾸 LFP를 배터리를 뺏기면 향후에 물론 3원계가 이제 리사이클링 구도로 갔을 때 좋아지겠지만
말 그대로 LFP가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얘기는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은 잘 해나가고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고체 시장 이야기도 삼성 SDI 포부를 밝혔거든요. 27년에 상용화하겠다. 이건 굉장히 빠른 숫자입니다. 지금 24년이고 내년에 25년이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SDI 차트 모습 보시죠. 지금 40만 원에 저항 막혔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삼성 SDI 이건 일봉이고 월봉 모습 보시면서 바닥이 어디냐. 35만 원인 건 지금 거의 확실시 돼가는 것 같아요. 35만 원에 대한 바닥권 인식은 지금 이제 캔들 2개, 월봉 2개 만들어졌는데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저점이 34만 2천 원 찍고 슬슬 올라가는 분위기. 이번 달에 지금 저점이 36만 3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3월에. 좋은 분위기로 가고 슬슬 마지막 비중 추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40만 원이 걸립니다. 그리고 올해 상단이 이제 어디까지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수급 직결,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는 확실히 이거는 좀 초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노 신소재로 지금 몰리고 있고요. 오늘 JEO도 흐름 괜찮고요. 변곡점 돌파.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다른 분들은 지금 양극재나 소재단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셀 안정감, 내지는 뭐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수직 계열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하고 기타 소재. 오늘 삼성 SDI가 가니까 삼성 SDI 결이 있죠. 신흥 SC, 상신 EDP, 하나기술, 한솔케미칼, 이수화. 요런 결들도 지금 가고 있는데, 상신 EDP는 오늘 변곡점에서 막혔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퍼포먼스적은 도전제, SDI 결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야말로 정말 감정적인 객관화가 더욱더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삼성 SDI 저희가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인터배터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좀 증명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계속 좀 다르게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PBR 섹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줄 평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정책 실망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 선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몇 종목들은 이제 오후장에서 탄력이 많이 줄었는데 오늘 뭐 두산 이런 종목들은 거의 두 자릿수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 PBR 섹터들 이제는 단기적인 모멘텀 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앵커님 질문에 정말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게 소주제를, 정책이 예를 들어 지금 다 신뢰도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강행 규정으로 가는데 이 총선 이후에 좀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런 약간 뉘앙스도 있고요. 시장에서 분명히 바라보는 건, 야, 이거 샀다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정말 일본처럼 강행 규정을 좀 부과해가지고 갈 거야?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될 때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 됐을 때 대응을 전문가라면 빠르게 매크로 변수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시간 투자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책 실망에 지금 그러면 저 PBR 주들이 만약에 안 됐을 때, 꼬꾸라졌을 때도 하방 경직성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 그거를 선정하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기류는 외국인들은 좀 밀고 들어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기관은 약간 좀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 뉴스도 좀 나왔죠. 해외 주식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의 강행성에 대한 다른 시선이거든요. 저는 근데 슬슬 좀 관심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저는 좀 외국인에 치중하는 게 있는데, 정책 무의 내지는 실망감에 버틸 수 있는 종목 선정이 관건이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동향이, 오늘 두산 지금 차트 모습인데, 두산 차트 모습 좀 비춰주시죠. 지금 두산은 좀 중요한 게 12만 원대 매물대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돌파가 쉽지 않을 건데, 지금 변곡점에서 9만 원에서 강하게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급이. 오늘 그리고 중소형주로 낙수 효과로 가는 게 삼목에스포. 이런 게 지금 튀었습니다. 네. 랠리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기에는 고수분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뭐라 그랬죠? 구리. 이구산업 드린 적도 있었죠. 해지로. 지난번에 거의 5천원 가까이 튀고 내려왔는데 오늘 풍산. 이것도 저 PBR입니다. 물론 구리 수요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벌써 2달 전에 말씀드리니까 하반기는 뭐다? 철강이다. 철강이 꼴 저 PBR 종목들이 맞다.
선정 잘하면 득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가냐? 세아제강, 한국철강. 하반기는 철강이에요. 네. 전반기는 구리, 한국철강. 다 저 PBR 관련주인데 이것도 지금 스멀스멀 6,000원대부터 밀고 올라오더니 진짜 자북자북 올라왔죠.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저는 선정을 좀 할 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철강 쪽 좀 관심 내지는 뭐 세아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리고 조금 그 후발 주자 쪽에서 부침을 덜 타는 먹거리 쪽은 뭐 어제 대상도 좀 드렸지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 종목들도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대웅제약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선택을 주시네요.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대웅제약이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16만원대 갑자기 급락 나오고 미끄러져 왔는데, 바닥은 다 만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같이 보시죠. 강하게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기술적인 거는 늘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문제인데, 4분기 실적은 추정치에 좀 부합했고요. 올해 이제 수익성은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루사, 피로회복, 간장해동하는 회사고, 또 이제 보톨리오 특신, 나부타죠. 대웅제약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좋은 거는 요새 비만 대세인데 좀 관련주로 묶이면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돌리는 거죠. 올해 대웅제약이 그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인데 상반기에 지금 임상 일상을 개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대한 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수급 좀 밀고 들어와주고 투심 좀 변화되고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연기금 수급만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연기금 수급이고요. 두 달 동안 1월 4일부터 보시게 되면 누적 매수세가 벌써 1,500억대입니다. 그래서 159억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수급 사항은 연기금 쪽에서는 괜찮다. 목표가 13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매집 전략으로 들여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입니다. 오늘 목표가 13만 원 주시고 손절가 없는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추정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 바닥권에 있는 주가 흐름에서 수급도 약간 받쳐주는 모양새 그리고 투심까지만 조금 더 도와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8시에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목요일하고 일요일마다 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수익들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오늘 다루고 싶으면 좀 직관적인 주제 AD 테크놀로지 지금 목표가하고요. 삼성 SDI 기업 분석을 좀 하면서 목표가를 좀 제시해보고 이 두 종목 특히 이제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됐고 특히 SDI는 저는 이런 걸로 수익 내고 돈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종목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면 생각나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같이 가고 있는 삼성 SDI까지 확실히 시세를 보시면 왜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추천을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공개 방송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